원피스에는 각 그룹별 튀는 인물들이 하나씩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얘는 좀 더 마음이 쓰이고 뭔가 안타까운 아픈 손가락 캐릭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아픈 손가락 하면 제일 생각이 나게 되는 사왕 간부 우솝입니다. 현 사왕 밀짚 모자 해적단의 메인 간부이자 또 다른 사왕 샹크스 해적단 메인 간부 야솝의 아들인 우솝은 사실상 루피와 가까운 섬에 살았고 야솝 때문에 동료로 들어가게 된 인물인데요. 루피가 어린 시절 샹크스 해적단과 만남에서 야솝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였는지 추랑하며 우솝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ヤソップだろおめえの父ちゃん 구라에 능하며 허세를 부리는 우솝이었지만 루피는 당연하게 우솝을 동료로 받아들였고 저격수로 밀짚 모자 일당에서 활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도 내가 여기 간부가 될 만한 능력이 맞는 것인가를 느낀 것인지 워터7에서는 객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가 아작나서 다 전멸할 상황이라 배를 바꾸겠다 선장이 말하였으나 자기 여자친구가 준 배를 소홀히 한다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도 야솝 때문에 데려오긴 했는데 쌓인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새끼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인지 자신의 배에서 내리라는 말을 하려 하였는데요. 今すぐこの船か 동료를 위해 세계 정부와 싸움을 걸 정도로 누구보다 동료를 아끼는 루피였지만 이 정도 모습을 보였다면 우솝이 얼마나 신뢰도가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使えねえ仲間は次々に切り捨てて先へ進めばいい 하지만 CP9과 대결에서 승리 후 떡밥이 너무 많은 캐릭터라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중요한 상황에 한 번씩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다도 우솝의 활약을 억지로 끼워넣으며 드레스로자에서는 슈가를 기절시키게 하고 장난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갓 우솝으로 올라선 우솝은 급 현상금이 떡상을 하였습니다. 캡틴 우솝부다! 하지만 여전히 아픈 손가락 느낌이 강한 인물이며 최종장 엔딩까지도 야솝과 만남을 해결하기 위한 떡밥 캐릭터로 현재 모습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돈키호테 패밀리가 되고 싶었던 베라미입니다. 노스블루 출신으로 왜 동경을 하게 된 것인지 자신이 동경하는 도플라밍고를 찾아 부하로 삼아달라 하였던 베라미는 나름 루키로서 해적질을 하였는데요. さてそろそろ真夜中のショーの開幕といくか 초반에는 악역으로 등장하며 몽블랑 크리켓과 사루야마 연합군을 아작내고 하늘섬을 간다고 한 루피와 조로를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역으로서 나름 초반 포스를 보여주었던 베라미는 포스와는 다르게 싸우기로 마음먹은 루피에게 일격의 패배 후 도플라밍고에게까지 개취급당하며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パンチの打ち方を知ってるかって 하지만 하늘섬에서 에네를 날려버리고 황금종을 울린 루피의 그림자를 본 베라미는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루피와 같이 하늘섬으로 향하는 중 동료를 잃었지만 하늘섬이 실존한 것을 본 베라미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과거 도플라밍고에게 오지게 당하였지만 이때까지도 도플라밍고를 동경하던 베라미는 하늘섬에서 황금기둥을 가져오며 베라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이 정도 정성을 보이니 도플라밍고도 더 이상 베라미를 괴롭히면 안 되겠다 느낀 것인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드레스로자에 등장한 루시를 본 베라미는 루피인 것을 알아차렸고 토너먼트에서 상당히 성장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マロベラミーだそうベラミ 나름 2억에 가까운 현상금을 가지고 있었고 토너먼트 우승 시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을 도플라밍고에게 약속받았지만 여기서 또 나가리되며 정식 멤버의 꿈을 또 한 번 놓치게 됐습니다. 이후 기생실로 또 한 번 도플라밍고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고 루피에게 일격에 또 한 번 리타이어되며 이젠 안쓰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こいつは俺に殺されに来たのさなあベラミー 빠기친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쳐부숴 승리를 한 후에도 연애에 끼기도 그렇고 안 끼기도 그렇고 애매한 위치에서 현재까지는 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난 손가락으로 비운의 캐릭터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もう一人だけ俺が憧れた男にインドを渡されるんならな 비슷한 시기에 드레스로자에서 등장한 또 한 명의 아픈 손가락은 해군 중장 중 한 명인데요.
콜로세움 토너먼트의 범죄자들을 때려잡겠다는 포부로 등장을 하였고 바르토 클럽 참모 감비아에게 시비를 털리게 됩니다. 怪しいね 여기서 감비아를 때려눕혔으나 이 해군 중장은 로메오와 마주친 뒤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キャップマンという選手を見かけてないか 처참한 몰골로 처박혀 참가 전부터 리타이어된 메이너드 중장은 선임 중장인 바스티유에게 경솔한 새끼라며 또 한 번 쌍욕을 먹고 등장하자마자 여기저기서 까여대며 해군 중장에서 최하위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どうなってやがる 또 같은 중장으로 하얀 사냥꾼에서 하얀 사냥감으로 변해버린 스모커가 있는데요. スモーカー大佐 초기 등장에서는 자연계 능력을 뽐내고 아이스크림을 바지로 먹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포수만 보면 이 정도 강함이면 루피고나 바리고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았으며 당시 칠무의 크로코다일도 때려눕힐 강자라 추측되었는데요. 과거 이런 강함과 주인공 루피와 라이벌격인 해군으로 등장하여 훗날 로저와 거프와 같은 관계가 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패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급너프가 되며 모두가 때려잡을 수 있는 하얀 사냥감이 되어버렸는데요. おのれ離れぬか 질무에 헨콕에게 쪽도 못 쓰고 깨져버리고 신세계에서는 나름 성장을 하였지만 같은 해군 중장이었던 배신자 베르고에게 패배 그리고 질무의 도플라밍고에게 손도 한 번 못 쓰고 나락으로 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 공격인 화이트블로우만 날리는 스모커는 해군 대장의 자리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타식이나 스모커나 그게 그거다라는 평들까지 나오며 급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사축 기자로보다 빠른 30초 안에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진 지원금은 당연히 받아 가셔야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이를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전설의 해적들 중 하나로 평가되며 록스 해적단부터 로저와 라이벌 관계까지 갔었던 금사자시키도 전설급 중에서는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는데요. ああ、あれか。ふわふわの実の能力だ。 흰수염과 같이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로 평가되었으며 해군에서는 거프와 센고쿠마저 시키를 초강자로 평가할 만큼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단신으로 혼자 마린포드를 쳐들어갈 정도로 무력으로는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었고 센고쿠와 거프 두 사람이 합세해서야 시키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는 다리를 자르고 탈옥을 하는 미친 실행력을 보여주며 과거 로저와 싸움에서는 탈윤 조각이 머리통에 닭뼈슬처럼 박히고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쪽 다리가 잘리고 머리통에 탈윤 조각이 박히는 등 사실상 정상인이 아니어서인지 이후 시키는 점점 나락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足はいらねえんだ。やるよ。 극장판 스트롱월드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세계를 하늘에 섬을 띄워 만들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 마린포드의 군함을 떨어뜨리며 세계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극장판에서 등장한 시키는 항해사가 필요했던 중 나미를 납치하며 루피 일행과 싸움이 붙게 되었고 예상외의 장면을 만들어내었는데요. 당시 패기는 물론 기어3가 전부였던 루피와 싸움에서 뭐 한 것도 없이 루피에게 처맞고 나가리되며 아 이놈이 로저의 라이벌이 맞나 싶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ギガントトール 해적왕의 라이벌이자 전 록스 해적단 선원 그리고 해군 원수였던 센고쿠와 대립구도까지 보면 최소 레일리급 강함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오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인지 현재까지 급너프된 캐릭터 중 제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ミストブルーの男に俺はまた阻まれるのか。
시키와 함께 록스 해적단 일원이었던 흰수염 해적단에도 아픈 손가락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좀 많이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는 포트거스 디에이스는 흰수염에게 도전을 하러 왔다 동료가 되어버린 특이 케이스입니다. 俺の息子になれ。 당시 징배와 탈진 직전까지 싸운 후에야 흰수염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었고 흰수염은 다 죽어가는 에이스에게 이제 내 목을 따보라고 약 올리기도 하였는데요. 에이스가 로저의 아들이었던 걸 몰랐던 흰수염은 훗날 에이스가 얘기를 해줘서 로저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이 결정은 예상외로 엄청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티치가 사치를 죽이고 사라지자 노빠꾸이며 객기가 강한 에이스는 선장의 명령을 씹어버리고 배신자 티치를 찾아 떠나게 되었는데요. 패기 좋게 나간 에이스였지만 검은 수염에게 패배를 해버렸고 깜빵으로 직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아들이자 흰수염 해적단 간부로 바로 처형식이 확정된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부터 사나 해적단 그리고 루피가 데려온 임펠다운의 죄수들까지 엄청난 전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냥 흰수염 말 들었으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지만 객기를 부린 탓에 엄청난 인원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루피가 겨우겨우 수갑을 풀어 기회를 만들고 거기다 흰수염 해적단 선장인 뉴게이트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리며 모두를 탈출시키고 에이스를 보내주어 하랬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에이스는 또 한 번 객기를 보여주었는데요. 取り消せよ今の言葉。 사카즈키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혼자 뒷박을 보여주며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카즈키에게 실력에 서밀리고 루피를 구하려다 사망을 해버리며 흰수염 해적단이 사실상 전멸 그 외 해적과 해군들이 엄청난 사망자까지 발생시키고 최악의 결과를 만든 뒤 혼자 편안하게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見え見えの挑発に乗るんじゃねえ。 아픈 손가락이라기보다는 잘라내야 할 손가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름 아픔의 스토리가 있던 어인인 아론이 있는데요. 어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인간들에게 차별을 받아왔으며 태양의 적단에서 나름 간부로 있던 아론은 인간에게 증오를 품으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어울리려 하는 피셔 타이거와 징배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객기를 부리다 징배에게 처맞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俺こそが魚人族の怒りだ。ジンベエさん。 하지만 피셔 타이거가 코알라를 구해준 뒤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며 사망하자 아론은 눈이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성깔은 들어왔으나 실력이 피셔 타이거나 징배에게 따라가지 못하였던 아론은 당당히 인간에게 복수를 하러 갔으나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키자로에게 개털리고 저항 한 번 하지 못하며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징배가 칠무회로 들어가며 겨우 풀려난 아론은 이스트블루 최악체 바다로 거점을 옮기고 뱀의 머리로 활약을 하였는데요. 나미가 살던 마을을 지배하였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등장한 초다이아 수저이자 초신성인 루피에게 개털리고 다시 임펠다운에 처박혀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살아온 환경을 보면 종족차별로 인한 안타까운 점들이 많으며 어인족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인계의 에이스라 볼 수 있는 아론은 재등장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